네, 오늘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지나고 또 부동산 고민 많이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과 함께 그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46번 무료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고승철 대표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예, 노원구 상계동 그 상계역 앞에 있는 벽산 아파트 17.8평인데요. 네. 아이가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갭 한 1억으로 네. 저축한다 셈 치고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일단 그 8월 말쯤에 장만을 해가지고 네. 너무 막차를 탔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더 이상은 아파트를 사기가 어렵게 되겠다 이 정도 금액 갖고는 그래서 위안도 갖고 있고 네. 어떻게 전망을 바라봐야 될지 잘 몰라서 왜냐하면 그 전에 한 2년 전에 상계동 주공아파트 살려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네. 요번에 이게 급하게 또 장만을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도 있어서요. 네, 저축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갭 투자를 하신 상황인데 그러면 혹시 살고 계시는 집은 따로 보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아니요, 지금 제가 다른 데서는 지금 나중에 거기다 이제 그 주소를 네.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선 1주택으로 이걸 보유하고 계시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네. 노원구 상계동의 벽산 아파트 갭 투자 잘한 건지 향후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저기 상계 주공 아파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못해서 요번에 늦게라도 제가 상계 벽산 아파트를 상계 잘한 건지 앞으로 이게 한 4년 정도 가져가도 될 만한 건지 좀 궁금해서요, 선생님. 4년 정도 가져가시려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이주 수요가 있으면 좀 낮을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고. 더 쓰세요. 네? 조금 더 쓰세요. 조금 더 오래 가져가요? 4년 갖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 7, 8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내야 될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죠. 예, 준공업 임대사업자가 8년짜리잖아요. 그죠?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요. 좀 길게 가져갈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집을 그냥 거주해서 그냥 비과세 받고 팔을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더 오래 가져가도 될 만한 물건인가요? 그렇죠. 오히려 오래 가져가야 돼요. 아, 네. 좀 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 현장 가보셨죠? 네. 상계역이 있고 4호선. 네. 그다음에 뭐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세대수도 괜찮아요. 네. 세대수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 친구 장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는 낡은 아파트예요. 네. 낡은 아파트 이제 구축이라고 그러죠. 구축. 지금처럼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가 심하고 자꾸 누르는 분위기만 아니었으면 이 친구도 이제 뭐 재건축한다고 얘기가 나올 판인데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낡은 친구고요.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이 바로 위에가 뉴타운이죠. 네. 상계 뉴타운 끄트머리에 상계 4구역. 상계 4구역이 분양을 하죠.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아파트 내운에는 입주하잖아요. 네. 이 친구가 가격을 이끌어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구역들이 갖고 계신 게 작다 보니까 이주 수요도 나름 작지만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상계역이잖아요. 그죠? 네. 몇 호선이죠? 4호선이요. 4호선.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죠. 예, 동북선이 들어온다. 그렇죠? 상계역이 뭐가 들어가요? 동북선이 들어가요. 네. 근데 동북선을 제가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동북선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추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서울 시내 10개 노선, 경전철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림선을 지금 공사하고 있고 동북선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이해 가세요?
듣고 계시나요? 네. 네네네. 네. 동북선이 지금 사업단 모집 때문에 조금 뭐 바뀌네 안 바뀌네 그 문제만 걸려 있지, 그것만 아니면 노선은 중계동 은행 사거리 쪽에서부터 상계역까지 연장되도록 확정이 됐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호재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시간을 좀 많이 좀 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노원역하고 상계역하고는 딸랑 한 정거장이에요. 맞습니까? 네. 한 정거장 노원역에 뭐가 들어와요? 저기 무슨 업무타운이 들어오는. 그렇죠. 아주 업무타운 막 말이 어려워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코엑스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규모, 뭐 컨벤션 센터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쇼핑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라든가 이런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올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공급 문제 때문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휴부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과연 여기다가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 만다 벌써부터 소문은 그렇게 나 있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뜬 소문이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제2의 코엑스를 만든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만든다고 하는 게 그럼 언제부터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차량 기지가 남양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남양주 발표가 분들이 났더라고요. 남양주 분들이 또 이제 반대하고 계시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주 수요 때문에 실거주 조금 하시고 나는 절세 방안까지 마련을 해서 난 도망가겠다. 뭐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이주 호재보다도 더 가격을 이끌어줄 수 있는 호재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 네.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3, 4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이왕이면은 한 7, 8년 정도 묻어둔다면 그래도 나름 똘똘한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시죠? 근데 거기가 네, 용적률이 좀 높아서 좀 네. 고민을 했었습니다. 용적률이 높잖아요. 네. 기존 용적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에 재건축 어렵잖아요. 네. 그럼 그 대안이 뭐예요? 리모델링이라고. 그렇죠?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에요. 아직은 규제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리모델링은. 네, 네.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빠질 거 없는 거예요. 물론 작년에 상계주공을 못 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셨던 이 3, 4년의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약 7, 8년 정도 더 가져가시는 게 장기 보유할수록 가치 있는 아파트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함께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언제나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오늘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아남 아파트요. 네. 작년 5월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아, 내년 5월에 매도를 해도 되는지. 어. 그다음에 제가 여유 자금이 한 2억 5천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남지구에 있는 그 아파트랑 네. 아니면 그 강남 일원동의 빌라랑 어느 걸 매수하는 게 나은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5월에 매수를 하신 고덕동의 아남 아파트를 내년 5월에 매도할까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전세를 좀 주고 계시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계속 전세를 한 번 더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그리고 네네. 여유자금 2억 5천으로 하남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강남 일원동 빌라에 투자하는 게 나을지 두 가지 네네. 질문 좀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남 아파트요. 네, 좀 올랐어요? 네, 좀 올랐어요. 기분 좋으세요? 아, 그럼요. 조금 더 오를 것 같으면 안 파실 거예요? 그냥 제가 원하는 만큼 차익 실현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 팔 거라고 거의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팔지 마라 하면 지고 있어야죠. 그럼 팔지 마세요. 아, 그럴까요? 지고 가세요. 아, 네. 굉장히 입지가 아주 재미있는 동네에 재미있는 아파트를 갖고 계셔서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 설명을 좀 내년부터 드려볼게요. 네네. 안암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고덕동 안암 아파트 여기 가보셨죠? 아, 그럼요. 주변 조금 아시죠? 네. 저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요. 네. 학교 기숙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 네. 그만큼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학군이 네. 좋다는 얘기야. 네네. 학군. 네네. 학군. 뭐 배제부터 시작해서 명덕에 명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가까이 있어요. 네. 그렇다고 큰 길을 건너냐? 큰 길도 없어요. 골목길 조그만 거 건너면 돼요. 네. 거의 기숙사예요. 근데 이제 네. 아파트를 보통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 그래요? 입지가 중요하고 입지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역세권. 네. 이 아파트 우리 아파트 역세권인가요? 아니에요. 여기 초역세권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근데 초역세권은 아닌데 고덕역이 지금 5호선이죠. 네. 여기에 또 뭐가 들어와요? 아, 8호선. 고덕역에 8호선이 들어간대요. 아, 9호선이겠죠. 아, 9호선인가요? 9호선. 네. 지금 4단계 연장 타당성 검토 네네네. 나온 거. 그다음에 네네네. 우리 아파트 좌측에 보면 롯데캐슬 있어요. 네. 그 바로 옆에 몇 호선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별내선 네, 8호선. 그랬던 8호선 연장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네. 단지 우리 단지 앞에 딱 생겼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근데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8호선이 들어오고 5호선이 지나가면서 9호선도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면 교통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네. 강남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요. 이 잠실역이라든가 이쪽으로 다니는 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이해 가세요? 네네. 굳이 역세권, 물론 역세권이 중요하지만 네. 그냥 일반 버스, 대중교통 버스 있죠? 그걸로도 네. 충분히 잠실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왔다 갔다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아, 네. 교통망 괜찮고 학군 괜찮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을 끌어주고 있는 친구들, 이 롯데라든가 프레어 팰리스라든가 고덕중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왼쪽 오른쪽 그다음에 뭐 그냥 얘기하는 고덕 아이파크 고래힐 이런 것들이 가격을 막 이끌어줘서 우리는 중간에 가만히 있으면 이쪽 친구들이 올라가면 덩달아 가고 저쪽 친구가 올라가면 덩달아 가고 참 재미있는 아파트예요. 네. 물론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막 선두로 막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워요. 입지가. 네. 세대수도 크지 않고. 네. 하지만 어느 쪽에서만 불이 붙으면 덩달아 호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있는 아파트예요. 아, 네. 이해 가세요? 네네. 그럼 내년부터 분양이 막 쏟아진다던데 괜찮은가요? 이마트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네. 고덕 주공 쪽이라든가 이 멀리 이제 하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가 많은 거예요? 입주량이 많은 거예요. 입주량. 네네. 그렇죠? 네. 입주량이 많으면 우리 아파트 전세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지겠죠? 네. 근데 우리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비싼 친구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아파트는 궁극적으로 전세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데 그 정도의 시간만 지나가면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시기는 우리가 조금 버텨내셔야 됩니다. 아, 네네. 그래봐야 전세 계약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네. 한 바퀴 2년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 정도로 해서 제가 볼 때는 8호선 개통, 9호선 개통까지 안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내년, 내후년에 이거를 정리한다?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해 가세요? 네네. 그래서 안 파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남 보셨다 하셨잖아요. 네. 하남 어디 보신 거예요? 그 루나리움요. 어디요? 루나리움요. 맨 아. 강변 쪽 맨 끝쪽이에요. 강동중학교 있는 쪽이네요? 네. 이 지하철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쪽 끝쪽이. 역세권은 당연히 아니죠. 네. 강일역하고도 멀고 미사역하고도 멀어요, 이거. 네네네. 걸어 다니긴 좀 그래요. 장점이 뭐예요? 호수가 있고 녹지 공간이 풍부하다.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학교도 그닥 안암에 비하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장점은 뭐예요? 새 거. 네. 그나마 새 거. 이 동네 다 새 거니까. 새 거라는 장점. 그거 말고는 제가 볼 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금액도 엇비슷해요. 네. 나중에 분명히 우리께 역전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안 갈아타셨으면 좋겠고요. 일원동에 뭘 보셨다고요? 아, 빌라를 제가 여윳돈이 한 2억 5천이 있어서 지금 하남 미사지구랑 일원동의 빌라랑 어디로 하나 구매를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쨌거나 하남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돌아가는 판세가 엇비슷한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동네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영등포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냥 오히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예 이거랑 저쪽 반대쪽인 어떤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동 빌라는 그쪽에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러면 마곡 쪽은 너무 비싸서 거기가 갭 투자시잖아요. 네. 여윳돈 2억 5천 가지고 전세 끼고 투자하실 거잖아요. 네네. 할 거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디라고 방송 중에 딱 찍어드리면요. 네. 시청자분보다 더 빨리 움직이신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네. 그래서 일단 아남 아파트는 가져가는 게 좋겠고 2억 5천을 가지고 2주택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마곡지구 쪽에 아파트를 전세 끼고 투자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민되셨던 부분들을 전략을 좀 새롭게 짜드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아파트 더 보유 의견 드리면서 또 새로운 지역, 마곡지구에 좀 관심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저희 또 추후에 안내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볼까요? 아, 주소를 얘기해야죠?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수원의 영통구, 네, 예, 망포동, 네, 아이파크 1차요. 네. 이거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예요? 예, 2년 전에 샀는데요. 네. 지금 월세를 놓고 있어요. 예, 그 세입자 기간이 네. 이제 2월 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세를 이제 2년 더 놔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할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수원 영통구의 이 망포동에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1차를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월세를 두신 상황이고 이제 계약 만료가 돼 가면서 이걸 더 한번 해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 고민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 지도 잠깐 먼저 볼게요. 예. 망포역에 붙어 있는 거네요. 그죠? 네네. 이거 전세예요? 월세예요? 월세로 났습니다. 월세. 이 몇 평이죠? 51평이요. 51평? 예. 2년 전에 사셨다고요? 예. 좀 올랐나요? 아니요. 그대로예요, 거기가. 그쵸? 예. 이게 참 우리 고구려의 후예들인가 봐요. 누가 뭐라 해도 안 흔들려 가격이. 예, 여기는 그죠? 왜 그러죠? 이 지역. 의지가 굉장히 대단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왜 그러냐면 네. 성격이 화끈해서 그래요. 이 친구는요. 네. 사람으로 따지면 성격이 화끈해요. 무슨 얘기냐면 입지를 보면 네. 역세권입니까? 예, 역세권이죠. 완전 초역세권이죠. 예. 거기 붙어 있잖아요. 예, 붙어 있어요. 뭐 완전 초역세권이에요. 예. 화끈해요. 아주 그냥 딱 붙어 있어요. 현장 가보셨죠? 아, 제가 그렇지 당연히. 이거 예. 역세권 다음으로 따지는 게 보통 우리가 학세권을 따져요. 예. 학세권이 뭐죠? 학군이죠. 학군이죠. 예. 학교나 학군, 학원이잖아요. 네네네. 그거 좋은가요? 거기가 학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화끈해요. 역세권은 완전히 땡큐고 학세권은 확실히 별로예요. 예. 그죠? 네네. 성격이 화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해가세요? 네네, 이해갑니다. 거기에 51평이에요. 예. 가격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해가세요? 네네. 자, 그러면
월세가 얼마 나오세요, 지금? 130이요. 130. 네. 130만 원 들어오면 네. 이걸로 생활비 쓰세요? 네. 생활비 쓰세요? 네네. 매매가 이거 얼마 갈까요? 한 4억 갑니까? 한 2, 3천? 4억 2, 3천? 네네. 2, 3천? 너무해요, 그죠? 아파트다 보니까 네. 아파트 수익률로 따지면 나쁘진 않은데요. 예. 수익률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예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아이파크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월세가 필요하십니까? 차익을 보고 싶으십니까? 뭐, 둘 다 보고 싶지만,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자면 차익이죠, 그래도. 차익이죠? 네. 답 나왔어요. 이거 빨리 매도하세요. 예.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2년 됐고요. 네. 저는 이제 전원주택을 이번에 사서 네. 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등기가 인제됐어요. 그러면 2년 보유한 거잖아요. 네. 1가구에. 세금은 어떻게 되죠? 양도세? 어머님, 네네. 남아야 내죠. 아. 벌어야 그렇죠. 내는 게 양도세죠. 아니, 뭐 한 뭐 몇천이라도 벌었다면. 몇 천 남아봐야 그거 양도세요. 몇 푼이나 나오겠습니까? 아, 예, 예. 그거 의미 없어요, 지금요. 예, 예. 올라가봐야 얼마나 올랐어요. 내가 네. 목적한 바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네. 이걸 더 가져가요? 세금 몇백만 원 아끼려고? 아, 차라리 이 돈 갖고 매도하시고 딴 데다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이해 가세요? 네네. 이거 보증금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130이면 한 3천이나 5천이나 들어갔겠네.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3억 원짜리 3억이 뭐야? 근 4억 가까이가 지금 묶여 있다는 얘기인데 130만 원 때문에. 네. 이건 잘못된 판단이신 것 같아요. 네. 이해 가시죠?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게 월세도 아니고 차익이다. 이거는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네네. 분명히 아무리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어도요. 내가 가져가는 돈이 한 3, 4억 가지고 투자할 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세미나 때 한번 오셔가지고요. 상담을 네.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파크 1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져갈 이유를 못 느낄 것 같아요. 매도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도하시고 또 새로운 투자 방법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저희 또 무료 세미나 안내 꼭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46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603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투자 목적으로 일산 주염역 근처의 아파트를 매수할까 생각 중입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어떤 아파트인지 찝어서 말씀해 주진 않았어요. 근데 바로 역세권 아파트인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주염역 그러면 지하철 3호선이죠. 역세권을 보시겠죠. 근데 이제 이 동네에 고양시 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일산 이런 쪽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GTX A 노선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두 번째, 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이라 해서 이쪽이 이제 방송가 쪽이 많이 들어갑니다. 방송가. 그러니까 EBS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아마도 이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킨텍스 제2전시장 밑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테크노밸리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판교 이런 쪽을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 타운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좀 늦어진다면 한 2025년도까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주염역 쪽이 좋아질 거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좋아질 건 사실인데 너무 역세권 쪽으로 간다고 지하철 3호선 라인의 북부 쪽에 올라가시면 오히려 이쪽하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염역 쪽에 들어가면 찬성이고
밑으로 이제 주엽 공원이라든가 뭐 17단지라든가 주엽 초등학교 요런 쪽, 현대백화점 앞에 요런 쪽, 그러니까 주엽역 남쪽 블럭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주엽역은 찬성이고 이왕이면 여기와 GTX A 노선 예정역 사이쯤에서 고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위치적으로는 찬성 의견 들었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GTX A라인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 중간적인 지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자 주신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0714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자,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 1단지 30평형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거주 여부는 좀 나와 있지 않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신동백, 뭐 동백 이렇게 보는데요. 지도 보면서 이제 간단히 봐드릴게요. 지도를 조금 작게 볼까요? 이 정도. 이게 뭐냐면 제가 옆으로 이제 쫙 그은 게 뭐냐면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세로로 하나를 더 그을 텐데요. 이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 경기도 지역이에요. 서울 지역도 아니고 경기도인데 그럼 뭐 도시가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고속도로길이 딱 막혀 있어가지고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갈아타는 게 맞아 보이고요. 두 번째, 이 어정역 주변으로 보시면 이제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내후년 정도 초, 뭐 내년 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개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새로 지었던 어떤 아파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영향권에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접 효과까지도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만 또 이게 다시 희망 고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래도 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병원 관계자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는 더 가져갔다가 그때 다시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한 2년 정도 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그때까지는 보유하시다가 또 그 후에 저희와 다시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자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35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구입한 지 10년 가까이 돼가는 금천구 시흥동에 866의 10번지 빌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개발 구역이라고 해서 샀는데 아직까지 산 가격에 1,000만 원을 빼고 내놓았는데도 팔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곳은 다 올랐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0년이나 보유하셨는데 더 싸게 내놔도 안 팔린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셔야죠. 어떻게 하든 파셔야 됩니다. 지도 잠깐 볼게요. 여기가 이제 시흥 뉴타운이었죠. 이쪽이 다 이렇게 뉴타운이었어요. 근데 사업이 이제 해제를 당했죠. 그렇다면 내가 대지집은 넓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신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 동네에 신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집이 넓어야 돼요. 근데 빌라는 그때 당시에 용적률을 최대한 다 써먹기 때문에 나만 우리 건물 자체적으로 어떤 재건축을 하거나 하긴 되게 어려워요. 물론 전반적으로 본다면 금천구가 뭐 롯데 쪽 들어오고요. 뭐 우시장, 독산동 우시장 개발되고요. 신안산선 들어갈 거고요. 전반적인 그림은 굉장히 앞으로는 좋아질 겁니다. 또 국책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좋아지긴 사실입니다만 그게 과연 내가 갖고 있는 10년이 넘어가고 또 이 개발 호재가 들어온다면 15년, 17년 가까이가 될 텐데 그런 낡은 빌라까지 시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뭐 본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금매라도 빨리 내놓고 다른 유망한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